네, 위크 5 스크린 영어 시작합시다.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저번 주에 과제를 목요일까지 마무리를 하라고 과제를 내줬어요. 아직 목요일이 되진 않았죠. 근데 여러분들 영상을 무슨 요일에 어떻게 접하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업로드를 하면 곧장 볼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자, 네, 그냥 풀어보라고 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배운 것만 푸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풀어보세요가 아니라 유닛 1을 풀으라고 했다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과제도 유닛 1을 풀으세요. 과제로 배당된 것을 풀으세요라고 했죠. 헷갈리는 학생이 있었나 본데 아니에요. 그냥 다 푸는 거예요. 나는 배운 것만 풀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습 복습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예습한다 치고 문제를 다 풀어봐도 괜찮죠. 네, 그래서 organize where did you hear this statement? Choose the correct answer. 이 부분은 띄엄띄엄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유닛을 본인이 공부하고 나서 곧장 풀어주는 게 훨씬 좋겠죠. 총 시도는 3번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팅은. 그래서 저장 제출했다 하더라도 3번까지 다시 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상하게 갈증이 나서 학교 사무실에서 내 사무실에서 옥수수 수염차를 1.5리터를 사다가 마시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네요. 그냥 물을 살 걸 그랬나 봐요. 먹고 있는데 물이 들어가지가 않네요. 옥수수 수염차가 아니네요. 이렇게 그 큰 용량으로 사니까 좀 부담스러운 맛이네요. 질리는 맛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걸 뭐 여러분들이 알고 싶나요? 하지만 네. 그냥 one of those days we are under the weather. under the weather라고 하는데 under the weather는 이제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요. 날씨에 영향을 받아요라는 얘기인데 under the weather는 그냥 무릎이 좀 안 좋아. 비 올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under the weather 영향을 좀 받고 있어. 좀 좋다는 표현을 under the weather는 날씨가 쨍쨍하고 좋을 때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날씨가 괜찮은데도 under the weather라고 하니까 무슨 뭐 오늘 날씨 좋은데 왜 그래?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그런 구절이죠. 이건 한국식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봄을 타나봐 라는 얘기는 봄 타나봐에서 너무 기분이 좋아 라기보다는 약간 가을 타나봐, 봄 타나봐 봄 타나봐는 설레는 걸로 쓰이나요? 가을 타나봐 라는 얘기는 약간 기분이 우울한 건가? 그런 의미로 쓰일 때가 있죠. 네. 그래서 under the weather 같은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본인 컨디션들을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한절기이기도 합니다. 춥다가 덥다가 그래요. 자, 2번으로 넘어가 보죠. Choose the statements that sums up the attitude of these people from listening 1 and 2라고 그랬어요. 선택하세요. Choose the statement. statement가 있었죠. Sum up. 요점 정리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The attitude of these people. 그 사람들의 태도, 관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Listening 1 and 2에서 얘기했던 사람들의 태도 관점들을 한번 sum up 해보라는 얘기죠. J. Greenberg's mother. J. Greenberg는 누구죠? 맞아요. 그 줄리아드에 다닌다는 심포니를 작곡했다는 거 천재 첼리스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Jay inherited his musical ability. Many of his relatives have musical talent. 자, 1번은 몰라요. 그 엄마 아빠는 음악 안 했어요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relatives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친척들, 가족 친척들이 음악적인 그게 있는지는 도대체 어느 선까지 가야 사촌의 산촌까지는 relative라고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 있죠. 자, 2번 Jay was simply born with his talent. 그냥 갖고 태어났어요. 어디 누구한테 받은 게 아니라. 이것도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스테이트먼트가 될 수 있죠. 그냥 타고났어. 그러니까 타고났다고 해서 부모와 동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부모가 다 발견하지 못한 재능들이 부모에게도 있죠.
부모는 모든 본인들의 재능을 다 fully 다 디벨롭해서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엄마 아빠도 뭐 그림 잘 그리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태권도 잘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비행사였다면 그 몸의 밸런스 능력이 좋아서 G-force 중력 그거 하는데 훨씬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몰라요. 다 익스플로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타고나서 뚝하니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재능이야 라고 하기에는 부모든 부모의 부모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든 형제들이든 자기의 재능을 100%다 발휘하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 그 유전자에 가려진 능력들이 우리가 모르는 게 많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뇌의 몇 프로도 사용하지, 뭐 10%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스테이트먼트를 보다면, 고민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 스테이트먼트 봅시다. Jay's talent is due to the influence of a special early music teacher. 라고 했어요. early music teacher, special early music teacher. early music은, 유아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아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early childhood 또는 nursery music teacher라고 하면 됩니다. nursery는 이제 어린이집, 유아, 유치원 정도로 얘기하면 되겠어요. 사실 유치원은 킨더가든이라고 합니다. nursery가 어린이집 정도죠. 자, early music teacher는 그래서 유아기 때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크 음악, 고음악을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 음악, 바하, 텔레만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더 위에 몬테베르디까지 갈 수 있겠죠. 그쪽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 얼리뮤직은 모차르트, 베토벤, 또 누가 있죠? 브람스, 멘델스존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음악의 장르에서 시대에서 고음악 시대에 클래시컬 말고 그 전전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Jay's talent is due to the influence of a special early music teacher.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죠? 그럼 정답이 뭐겠어요? 두 번째죠. 내가 이게 논란의 여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답이 아닌 오답이 확실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그죠? 덜 오답스럽기 때문입니다. 더 확실한 오답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정답의 여지가 있는 것을 고른 것이지 100% 정답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고른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들한테 계속 나옵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이 교재는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그냥 영어 점수를 잘 받고 싶어요. 토익, 토플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이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토익, 토플 수업을 열심히 해야겠죠. 왜? 시험 문제를 풀어봐야 시험을 잘 보니까요. 토익, 토플은 시험 점수가 높은 게 목적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수업의 목적은 뭡니까? 맞아요. 이 수업의 목적 또한 성적입니다. 성적. 이게 여러분들의 회화 능력을 높이는 거였다면 여러분들과 나는 대화를 해야 해요. 회화니까요. 그죠? 온라인 상의 수업에서 회화가 빠진 상황에서 회화를 배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요리를 배우는 수업을 듣고 있는데 요리를 한 번도 안 해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론만 배우고 있다가 이제 뭐가 짠지 뭐가 짠지 뭐가 단지도 모르고 멕시코에서 스파이스는 이런 맛들이 있어라고 하는데 맛도 보지도 않고 그냥 사진으로만 보고 여기 나오는 멕시코 고추는 아주 매워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쌀사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라고 해놓고 먹어보지도 않았어요. 아보카도 사진만 보고 아보카도 한 번도 안 먹어본 거나 마찬가지죠. 먹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처음 먹어봤으면 정말 생각하는 거랑 정말 아무런 관계도 없는 맛이에요.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맛이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교재의 목적은 뭡니까? 점수를 매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40명이 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40명을 점수를 주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하고 그죠? 그 사람들의 노력들을 다 미뤄 짐작하거나 실제로 캐치하는 것들은 불가능하죠. 왜?
개인적인 그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하루에 24시간 동안 모니터링을 하면서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었고 뇌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느냐를 체크하면서 노력의 기준을 삼을 수는 없죠. 그건 이제 사람의 이제 개인적인 사적인 공간을 침해하는 상황이 되니까요. 거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되죠. 내 능력을 봐줘라고 하는데 내 능력을 보는 게 네.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시험의 점수, 결과로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재는 여러분들의 이해력이 높아진다거나, 그러니까 고전을 많이 읽고 하면은 이제 독해력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단어를 쓰는 회화 능력도 높아진다고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텍스트를 갖고는 여러분들의 문화적인 능력치가 높아지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나오는 텍스트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빨리 분별력을 높여서 맞고 틀린 것, 그나마 제일 가까운 것, 그나마 제일 이상한 것,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능력, 빨리 분별시키는 능력을 가르쳐 주려는 거지, 이해도를 높인다거나 이타심을 배운다거나 이런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괴리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여기에 잘 적응을 못하는 이유는 이걸 자꾸 본인의 스토리라고 생각하고 소화시키려고 그래요. 방법이 달랐어요. 분명히 사과 그림은 있지만 이 사과를 씹어 먹을 수는 없죠. 종이에 그려져 있는 사과라면. 그래서 내가 지금 배우는 게 빨리 과일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배우는 거라면 종이에 그려진 사과나 과일의 사진으로만으로 충분해요. 하지만 눈을 감고, 그죠? 코도 막고 입에 느껴지는 식감만으로 무슨 과일인지 분별해야 되는 분별력을 배우는 거라면 실제 먹어봐야겠죠? 완전히 다른 프로세스죠. 분별하는 그 수준의 차이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외적으로 그림으로 이게 우주선이구나 라고 보고 우주선이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 우주선을 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구나 라고 할 때만 그냥 선택하고 끝나는 거지 실제로 그런 선택을 해서 인생을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냥 분별만 하는 얘기예요. 사과를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과가 뭔지만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사과가 아닌 것을 고를 때는 사과가 아닌 것을 고르라는 거지 이거 사과처럼 생겼는데 다른 것들은 모두 확실하게 사과라서 그나마 이거라서 골랐어요 라는 정도까지만 가도 돼요. 이해하십니까? 네. 이렇게 주구장창 여러 차례 얘기하는 이유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여기 텍스트를 다 번역하고 100% 다 이해하려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질려요. 그죠? 우리는 사진만 보고도 이게 무슨 과일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는 정도의 과일을 공부하는 것이지 먹어보고 씹어보고 맛보고 태워보고 냄새 맡아보고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영어를 그렇게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목표가 아니었죠. 이거는 점수,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위해서 점수를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게 있다면 본인이 본인 시간에 하면 돼요. 네,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봅시다. David Shank, a person's natural talents are affected by the environment. Both of them working together create genius. 진짜 라디오 쇼였던 것 같아요. 그죠? 라디오 쇼에서 어린아이들이 뭐 천재가 있고 어쩌고 했던 그 얘기 같은데 쭉 읽어봅시다. 두 번째, True genius would develop no matter what environment he or she grew up in. The talent would still be expressed. 뭔 일을 겪어도 천재였으면 다 튈 것이다. 자기 천재성을 드러낼 것이다. 좀 책임감이 없는 얘기죠. 네. Some geniuses are simply born with their talent and others develop their talent through education and hard work. 그냥 타고나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노력이나 교육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 자, 3번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바죠. 근데 실제로 데이비드 쉔크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Natural talents are affected by the environment.
원래 자연적으로 갖고 있던 네가 타고난 것들이 환경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어서 그게 진짜 천재를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면 이 첫 번째 것과 마지막 거의 차이가 뭐예요? Education and hard work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environment라고 해서 처음에 얘기한 것과 environment는 여기서 굳이 education과 hard work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6살짜리든 5살짜리는 hard working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work라고 볼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본인들의 재능을 나타내고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in-class activity synthesize 봅시다. Work with a partner. Jay Greenberg has a young brother, Michael, who is not prodigy or musician. Role-play meeting with Jay's mother and Dave Shanks, in which you discuss these questions. Where did Jay's talents come from? Why is Michael not a musical prodigy? 자, 왜 마이클은 음악 영재가 아닌가요? 참 질문이 우문입니다. 우문. 미련한 질문이네요. 왜 이 아이가 영재가 아닌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물어볼 게 아니라 실제로 너는 왜 니네 언니처럼 똑똑하지 않니? 이거는 똑똑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똑똑해야 되는 전제 조건 자체가 오류가 있죠. 그 동생이 천재여야 된다는 오류 전제 조건 자체가 오류죠. 너는 왜 너네 형처럼 키가 안 크니? 형제는 닮은다고는 하지만 각자 개인적으로 다르게 태어나는데 니네 엄마 밥 똑같이 먹고 왜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다르니? 라고 하는데 어떤 부모도 모든 자식을 똑같이 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희 엄마 아빠는 차별을 안 하십니다. 라고 하는데 내가 차별을 한다 안 한다를 지금 구분 지으려는 게 아니라 똑같이 대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첫째 아이를 대하듯이 둘째 아이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대답을 해주는 로봇 같은 엄마는 없어요. 둘째 키울 때 첫째 키울 때와의 태도가 다르죠. 왜? 엄마 자체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첫째 키울 때는 처음 키우는 거고 두 번째 아이를 키울 때는 또 다른 이유고 첫 번째 아이를 키울 때는 처음 임신을 하는 경험이었고 두 번째 애를 키울 때는 뭐 둘째가 더 쉬워요라고 하는데 아닐 수도 있죠.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몸이 너무너무 힘든 일을 처음 하고 나서 두 번째 하면 더 쉬워요? 너무너무 힘든 일을 했어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근데 그거를 한 2년을 이제 버텼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겨우 끝났어. 근데 두 번째 할 때 쉽던가요? 예를 들면 이제 군대 같은 게 있겠죠. 두 번째 가면 쉬울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죠. 이제 그래서 두 번째 가면 좀 수월해 라는데 이거는 수월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더 하기 싫은 사람이 있겠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던가 라고 하는데 또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죠?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3을 했어요. 고3 수험 준비를 했어. 근데 그 다음에 재수를 해. 그럼 재수 준비를 하면 고3을 한 번 했으니까 한 번 더 고3 해보는 것도 더 쉽나요? 한 번 해봤으니까. 이해하십니까? 네. 뭐 그렇게 차라리 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자, 그래서 질문을 했죠. 왜 동생은 천재가 아닌가요? 영재가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무례한 질문입니다만 이 질문은 어떻게 바꿔 살 수 있을까요? 1번은 Where did Jay's talent come from? 제의 탤런트는 어디서 온 거지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런 질문보다는 제이는 유전적인 요소, 음악적인 재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전적인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물어보는 게 낫고요. 그죠? 그 다음에 Why is Michael not a musical prodigy? 라고 물어보는 대신에 너는 왜 똑똑하지 않니? 물어보는 거잖아. 물어보는 대신에 애 엄마한테 어떻게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 그 천재가 환경에 따라서 천재가 이제 그렇게 돌봐진다면 아이는 첫째 아이였고 아이가 뭐 음악을 하든 첼로를 하든 뭐 레고를 만들든
엄마 아빠가의 100%의 서포트가 있었다면 둘째를 키우고 있는데 첫째가 너무 튀어서 첫째한테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가 얘 천재인데 이거 가만히 놔두면 큰일 나겠는데 우리가 빨리 서포트를 해줘야지 재능을 썩히지 않고 할 수 있겠는데 막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아예 재능을 꺼트리고 싶지 않은 부모였다면 두 번째 아이에게 소홀할 수 있죠. 두 번째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는데 소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첫 번째 아이의 재능과 겨루는 거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저렇게 잘하네? 나는 조금 연습해봐도 될까 말까 하던데 그럼 난 아예 안 할래. 보통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누나나 뭐 형이나 언니는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공부를 못하니? 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뭐예요? 니네 집안 사람들 다 공부 잘하는데 왜 너는 공부 못하니? 라고 하는데 이게 마음속에서 저항이 올라오는 거죠. 내가 꼭 여기서 이 집안에서 사랑받으려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저 사람은 그냥 쉽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거 한번 하려면 앉아서 잠깐 5분, 10분 앉아있는 게 좀 있으시는데 사랑받으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조건부를 이렇게 사랑받아야 돼? 내가 공부 잘해야 사랑받는 거야? 이 집안에서는? 안 해. 그럼 나 공부 말고 딴 거 잘할 거야. 나는 이렇게 내 시간 낭비나 에너지 낭비를 하면서 어차피 지식싸움은 하고 싶지가 않아. 하고 완전히 다른 직종을 구하는 경우가 많죠. 동생들이. 첫째들은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고 하니까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이해하십니까? 자, 그럼 why is Michael not a musical prodigy? 어떻게 질문할 수 있죠? 여기 있어요. 지금 example이 나와 있죠? I think Jay was born with his talent. He started 미안합니다. composing when he was 2. Nobody taught him anything.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nobody taught him anything이라고 하는데 컴포즈를 했다는 것 자체가 컴포즈를 알아봤다는 얘기잖아요. 아이가 자꾸 뭘 하는 걸 누군가가 알아봤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무 예쁘다. 너무 잘했다. 다시 해봐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가 혼자서 isolated, 격리된 공간에서 아무런 사회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컨택트 없이 혼자 자랐어요 라는 뜻이 아니라면 조심해야 되는 문장 중에 하나겠죠. 데이비드 쉔커 얘기합니다. But his father is a linguist. It's possible that. 이해되십니까? 사실 제2의 마더는 아니죠. 내가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어디 텔레비 프로에서 그랬나? 어느 탤런트인지 누군가 연예인이 나와서 내가 첫째가 남자인데 첫째한테는 너무 엄격하게 하고 나중에 늦둥이를 봐가지고 딸을 낳았는데 딸이 너무 예쁘니까 자기가 남자든 남자끼리 할 때는 아이는 남자답게 키워야 된다고 해서 무뚝뚝하게 하고 있다가 딸이 너무 막 녹아드니까 딸을 막 챙기고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첫째 아이가 눈치를 보다가 아빠한테 이제 만약에 딸 이름이 앨리스라면 앨리스 아빠라고 했대. 자기 아빠라고 안 하고 앨리스 아빠라고 불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앨리스라는 이름은 나는 지금 그냥 지어낸 얘기인데 그 아이 이름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단 얘기죠.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 할머니 세대나 엄마 세대는 아닌 것 같은데 누구 엄마야 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엄마가 또는 여러분들의 아빠가 누구 아빠 누구 엄마라고 불리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보통 그건 첫째 아이의 이름을 대서 누구 엄마 누구 아빠라고 해요. 근데 이제 듣다 보면 이상하죠. 왜? 첫째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엄마잖아요. 내가 형제자매가 있다면 둘째, 셋째, 넷째까지 있다고 하면 그렇죠? 근데 누구 어머니라고 하는데 뭐 거슬릴 수 있죠. 나는 이거 거슬리네요. 제이스 마더라고 그러는데 제이 마더가 아니라 제이 앤 마이클스 마더죠. 이해하십니까? 뭐 아이가 하나일 때는 당연히 뭐 그렇게 부르든 말든 그냥 그거는 사실이니까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되겠지만 아이가 한 명 이상이라면 2명 이상이라면
이렇게 누군가의 엄마를 아빠를 그렇게 부르는 거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25분 되었습니다. 네, 레슨 2에서 봅시다.